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할 내용이 많아 1부와 2부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전반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과거에는 40대에서 50대에서 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최근에는 20대, 특히 여성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같은 양의 음주량도 남자보다는 여성에서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대략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코올은 수용성이라 지방보다는 물에 잘 녹습니다. 여성은 체중도 적고 물의 함유량이 더 낮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음주량이라도 몸에 더 고농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과거 알코올 문제를 알코올 남용,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낙인 효과가 있어서 최근에는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과다 음주의 정의는 남성의 경우 알코올 하루 40g 이상, 여성의 경우 하루 20g 이상입니다. 소주로 환산했을 때는 남성의 경우 소주 반병 이상, 여성의 경우 소주 3잔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약 7%의 성인이 해당됩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의 정의는 아래 12가지 문항 중에 2가지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서 내가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알코올을 종종 의도했던 것보다 많은 양 혹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했을 때. 두 번째, 알코올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지속적인 욕구가 있으면서 혹은 사용을 줄이거나 조절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경우. 세 번째, 알코올을 구하거나 사용하거나 그 효과에 벗어나기 위해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 즉 알코올을 구하려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사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돈을 꾸거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알코올에 대한 갈망감 혹은 강한 바람 혹은 욕구. 다섯 번째로, 반복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혹은 가정에서의 주요한 역할 책임 수행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즉 직장을 결근한다든지 가정일을 제대로 안 해서 집에 청소가 안 되어 있고 빨래가 쌓여 있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알코올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알코올로 인해 집안에서 부부 사이가 나빠진다든지 직장 상사나 동료와 갈등이 발생한다든지가 되겠죠. 일곱 번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경우입니다. 즉 휴직이나 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체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음주로 상해, 즉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지려 하는 경우 또는 멍이 심하게 들은 상태에서도 음주를 지속하는 경우입니다. 아홉 번째,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내성.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되는데, 즉 내성은 중독이나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알코올 사용량의 뚜렷한 증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동일한 용량의 알코올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 효과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즉 효과라는 것은 그 만족감이겠죠. 11번째, 금단. 다음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데 금단이란 것은 알코올을 끊은 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알코올의 특징적인 금단 증후로는 손떨림, 불면, 식은땀, 오심 또는 구토, 환시, 환각, 불안, 초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단 증상을 완화하거나 피하기 위해 술을 다시 마신다든지 또는 수면제 같은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환자에서 잠을 이루지 못해 술을 먹어야만 잠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다 이게 금단 현상이 존재가 되겠습니다. 약한 사용자의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 2가지 내지 3가지가 해당될 때가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알코올 사용장에 발을 한 발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중등도의 사용장애란 것은 사용장애 4개, 5개가 해당되는 것인데 이 상태는 2발이 이미 다 들어간 상태로 빠져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증 사용장애의 경우
사용장애에 해당되는 6개 항목이 될 텐데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알코올이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간에 대한 문제로서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또는 간경화라고도 하기도 하죠. 간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급성 췌장염, 만성 췌장염, 그리고 심근병증. 심근병증이라는 것은 술로 인해 신장 근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 신장은 이렇게 충분한 수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근병증이 되면은 심장의 수축력이 떨어져서 이 정도밖에 수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차게 되고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되죠. 또한 낙상 등 상해가 있습니다. 제가 공중보건의 시절에 지방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술을 드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또는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논두렁에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다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이 큰 문제인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이 음주운전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코올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관여할 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